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정유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우리 시장은 좀 조금씩 반등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만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이번 주에 내일 우리 중요한 게 있죠. 그쵸? 그래서 내일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논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일본이 또 어떻게 입장을 내세울지 또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네. 사실 그 아베 총리가 승리 이후에 이제 어떤 추가 수출 규제를 이렇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요. 아직까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라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쵸? 없는데 일단 우리 지난주에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아베가 압승을 했고 아베 총리가 압승을 했는데 3분의 2 의석수는 이렇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쵸. 개헌 가능성이 이렇게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가 2020년을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었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의 주장을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야의 틀을 넘어서 헌법 개정 발의를 위해서 3분의 2 의석수를 얻는 것을 가다듬어 가고 싶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개헌을 포기할 사람은 아닌 것 같잖아요. 더 강행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한일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은 당연히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WTO에서 어떤 논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것이 강화될 것인지 좀 약화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개입을 하겠다 밝혔잖아요. 밝혔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조금 이렇게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지만은 또 한일 갈등 역사가 이렇게 뿌리 깊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 개입할 시에는 안 쳐질 것이다. 이렇게 한쪽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립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 부분도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과연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잘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일 무역 분쟁 부분은 이렇게 계속 이번 주 내내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우리 미국 증시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3대 증시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무역 협상 진정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무역 협상 진정 가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가능성도 있지만은 반대의 또 여론이 또 생겼어요. 반대 로 보는 우리 뉴스가 여러 개 또 나왔어요.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또 화웨이가 북한과 9년 동안 비밀리에 이게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대로 밝혀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인정을 한다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이것이 또 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미국이 이란 원유 제재를 했는데 불구하고 중국 기업이 계속적으로 거래를 했음에
거래를 함에 따라서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지속적인 마찰이 예상이 된다. 그쵸. 예,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두 번째 통화를 시도를 해서 뭐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죠. 네. 또 뭐 지금 현재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요. 뭐 내일 WTO 이사회 발표도 있고, 예, 논의도 있고, 네. 그리고 GDP 미국의 GDP 성장률 그쵸. 발표도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네네. 예, 또 거기에다가 또 2분기 실적 그리고 중국 A주의 이제 MSCI 편입, 네. 에 따른 한국 자금의 유출 가능성도 이제 변수가 되겠죠. 네. 이거는 차례적으로 5%에서 한 15% 정도까지 이렇게 편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달에 한 10% 정도. 그러면 먼저 자금이 한 10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네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일본이 또 내일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한다고 진짜 밝히면은 그쵸. 그 시행령 개정에 대한 답이 나올 것으로 네. 내일 예정을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 된다면 제2차 규제 품목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렇다면 거기에는 자동차나 기계 부문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죠. 이달 말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25bp는 이제 뭐 거의 90% 정도 그쵸. 나와 있는 반면에 계속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하고 좀 있죠. 압박을 더 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가능성도 또 말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일단 50bp에서 갑자기 또 25bp로 이렇게 금리폭 예상치보다 이제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시장에. 예, 이 부분도 그래서 시장이 이제 약간 그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네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일 특징이 있다면 이제 중국 증시, 중국판 나스닥 코창판이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죠. 네, 그쵸. 예, 코창판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판 나스닥이고요. 네. 과학 창업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개 종목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네. 앞으로 100종목 이상이 오. 지금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뭐 거래 첫날부터 엄청 뭐 100% 이상 거의 폭등했네요. 폭등이 나왔는데요. 네. 장중에 540%까지 나오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마무지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상장 후에 5거래일 동안은 이제 거의 뭐 상승 제한폭이 없다고 보시면 폭이 돼요. 없기 때문에. 상승 제한폭이 없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상승 제한폭이 20%가 있습니다. 음. 근데 20%라고 하면은 상해 증시나 선정 증시 같은 경우는 10%예요. 그래서 10%에 그 10%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자금이 그쪽으로 훨씬 더 몰릴 수가 그쵸. 있죠. 그래서 본토 증시는 이렇게 뭐 하향 추세인 반면에 네. 자금 이탈이나 분산 우려가 지금 있고요. 네. 또 어제 갑자기 중국 증시 상승세로 시작했다가 밀려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커창판이 거래가 시작되면서 자금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몰렸다. 네. 예, 그러면은 상해 증시를 자금이 그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어제 거래 대금이 뭐 8조 원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요. 네. 우리 뭐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한 70조 원 정도 되는데 한 10% 12% 정도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에 따른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제 또 견조한 모습 보여줬는데 그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전일도 2%대 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되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1,800억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쵸. 있는데 우리가 이 외국인 수급이 언제 빠져나가는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골드만삭스에서 또 그 삼성전자 주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SK 하이닉스도 네. 그 뭐 59,000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9만 원까지 네.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상향 조정을 했더라도 우리는 좀 지수가 좀 빠진다, 불안한 예, 상태죠. 불안한 상태고 네. 조금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대응을 매수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단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대면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네. 그런데 반해서 또 화해 좀 소식도 있었고 그쵸. 거기에 또 뭐 중국 기업 제재 가능성도 또 있고 네. 그래서 이것도 다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음. 이번 주 뭐 증시 흐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가 수출 규제 문제도 있고요. 지금 미중 무역 간의 그 합의점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흐름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폭을 그렇게 넓히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FOMC 회의 결과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계속 흐름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혼란이 많죠. 이슈도 많고 저희도 정리를 하면서도 어려운데 이럴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와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아직까지도 5G에 대해서는 예,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네. 보여지고요. 뭐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 이런 쪽도 이제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언급을 해드렸나요? 그쵸. 뭐 하여튼 관련주들을 한 번씩 다 언급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다른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어떤 예, 종목이죠? 알서포트라는 기업인데요. 알서포트. 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사진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네. 알서포트라는 기업의 사진을 보시면 일단 알서포트는요 아시아 1위 글로벌 5위의 원격 지원 제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과 국내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주요 서비스로는 리모트 콜, 원격 지원, 네. 리모트 뷰, 원격 제어 그리고 리모트 미팅, 그 화상 회의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별로 이제 매출 비중은 리모콜 그 원격 지원이 제일 그 매출 비중이 커요. 아.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채팅 툴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흐름 보시면은 다시 사진을 잠깐만 보실까요? 사진 두 번째 볼까요? 사진을 보실까요? 네. 네,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일단 텔레워크라고 하는 게 요즘 대세예요. 텔레워크가 뭐죠? 텔레워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격을 가지고 그냥 워크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원격 공부를 하는 건데 원격 예, 근무가 근무, 텔레워크. 예, 텔레워크 주 52시간을 2시간을 우리가 이제 뭐 계속 근무 시간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면서 그쵸. 주 4일 근무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집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텔레워크가 대세인데 네. 실적이나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일본에서 IT 워크 스프링 규모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열었어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실게요. 네, 세 번째 사진 볼까요? 예,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전시회인데요. 원격 근무 솔루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보여줬고요. 네. 이 행사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형이 일단 중심이 되고 또 RPA와 원격 솔루션까지 다양한 기술이 전시가 됐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텔레워크가 대중화되고 있고요. 네. 또 올해 일본 시장에서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정부기관과 대기업들 중심으로 주 4일 근무제가 도입이 이제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텔레워크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쿄 올림픽까지 이 텔레워크를
3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얽힐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융기관 뭐 교육이나 금융기관 비대면 인증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는 만큼 사용처가 확대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노동 환경에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수혜가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외형 성장도 있고 마진율 개선도 일단 기대가 되고 네. 일본 시장에서 뭐 소프트웨어 가격이 한국 대비 두세 배 이렇게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된다면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뚜렷하게 이제 나타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또 2분기에 엔화 환율이 뭐 1,080원대로 급등을 했다는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먼저 말씀드린 RPA 같은 경우는 로보틱 프로세스의 오토메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단순 업무를 하잖아요. 네. 그것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RPA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RPA와 원격 근무를 만들어주는 원격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격 솔루션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선보이는 솔루션은 커뮤니케이션이나 업무 환경, 또 기술 지원 같은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을 하면서 성공적인 텔레워크를 만든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사무실에서 누구와도 손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뭐 리모트 미팅, 네. 그리고 내 업무 방식이 뭐 그대로 담겨진 사무실. 이 PC가 내가 없는데 밖에서 내 PC를 연결해서 예, 그쵸? 스마트폰이나 뭐 다른 거를 사용을 해서 예, 우리가 내 PC에서 일하는 그대로 예, 똑같은 업무 환경을 제공해주는 리모트 뷰. 네네. 그리고 원격 근무 중에 좀 우리가 PC나 모바일 또 장애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신속하게 원격 지원을 해주는 리모트 콜이 이제 라인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 최근에 선보인 5G 스마트 오피스 모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고 또 우편물이나 우리 서류 같은 건 서류를 운반해주는 뭐 네. 5G 딜리버리 로봇 있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것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거리에 있는 직원과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5GX 텔레프레젠스 등등 해서 이런 SK텔레콤이 보이는 그 시스템과 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얽힐 수 있다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네. RPA 시장에 대한 이런 그 반복적인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라인웍스라는 회사와 협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네네. 라인웍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자회사 그 웍스 모바일 재팬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고요. 네.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기반으로 텔레워크 확대에 힘입어서 일단은 뭐 일본에서 비즈니스 채팅 툴 1위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더 강조를 하면 우리가 여름에 재난재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재난재해 관련 솔루션이 가장 중요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5G 상용화로 응답 시간이 짧아지면서 실시간 감시와 제어가 가능해진다. 네. 그러면 이런 재난 안전망 관련해서 얽힐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렇게 한번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실게요. 네, 알서포트 한번 차트 볼게요. 예. 한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거의 네. 2,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박스권 돌파하면서 굉장히 2배 정도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저점이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지금 자리에서 유지만 잘 해준다면 저는 4,000원 이상까지도 이제 보여지고요. 네. 단기적으로 4,100원에서 200원 사이에 지지
도달했다가 만약 지지를 못한다면 좀 빠져버릴 수는 있지만 그거 단기로 일단 대응하실 때는 4,100원 정도 단기로 대응을 하시고 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4,5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 3,000원 전후에서 한번 매수를 하셔서 꾸준하게 가지고 가시다가 수익 보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미래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되는 알서포트 종목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텔레워크라는 말이 좀 저는 굉장히 와닿네요. 네, 원격 근무. 좀 시장이 뭐 점점 일할 때 자동화가 돼가면서 AI 막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꼭 필요한 수혜준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시장 상황에 좀 맞춰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일본 수출 규제가 아직도 시장에서는 뭐 신선도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혜주들 흐름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한번 네, 얘기해 볼까요? 오늘 제가 또 아침에 이렇게 장전에 보니까 네. 장 시작해서도 보니까 이제 일본 수출에 관한 수혜주 흐름을 보니 후성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대표이사가 보유 지분을 50% 정도 처분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삼성 전자 협력사로 알려진 솔브레인 또 동진 세미칼 네, 같은 네. 경우 세미캔 같은 네. 경우도 세미칼인가요? 세미캠. 네. 세미캔 동지 세미캔 세미캠. 같은 경우도 예, 두 종목 모두 다 좀 하락세로 머물고 그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지금 일단 여러 번 파동이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네. 그래서 마지막 파동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또 WTO 우리 논의도 발표가 되고 네네. 일본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 네. 그런데 이제 후성을 잠깐 보실까요? 후성? 후성도 차트를 통해 볼게요. 네. 지금 자리에서 파동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더 10,000원 전에서 10,000원 전으로 하락한다면 단기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워낙 7,000원에서 14,000원까지 2배 정도 갔던 종목이에요. 그쵸. 저는 이런 종목은 사실 지금 이 종목은 수혜주로 얽혀서 이만큼 간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테마주는 2배 정도 갔으면 잘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위해서는 한번 반등 주고 나올 수 있으므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은 이 종목보다는 2차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2차 제재가 나올 때 2차 제재 나오는 관련주로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 그래서 후성이나 솔브레인 동지세미캠은 일단은 감망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 그리고 또 1차 규제 핵심으로는 우리가 노광기용 소재인 관광액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쵸. 네, 2차 규제 핵심은 OLED용 증착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용 블랙 마스크에서 여기에 대한 지정 여부가 일단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향후에 삼성전자가 OLED용 증착 마스크, 블랙 마스크, 관광액까지 이제 국산화로 이제 집중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 네. 일단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재와 장비를 이제 국산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좀 집중을 해야겠죠. 네,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들 수혜 받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쵸. 예, 일본은 반대로 이제 피해주들이 많이 어떻게 생겨서 보면 큰 고객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 그렇죠. 네네. 무덤을 판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수혜조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SK 있을까요? 머티리얼즈, 네. 예,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오. 예, 그리고 한솔 케미칼, 네. SFA, 야스 등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보는 거는 SK 머티리얼즈. SK 멀티. 예, 조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아직은 뭔가가 나오지 않은 만큼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해 준 부분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 조금 이거는 조금 더 보셔야 되고 이런 종목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셔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전기차 소재 종목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나요?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관련해서 맞아요. 예, 그
포스코 케미칼하고 LNF를 제가 관심 있게 본다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좀 나오면서 조금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매수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유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서 꾸준히 뭐 저점에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차트 포스코 한번 케미칼 볼까요? 한번 볼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 차트 볼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뭐 5만 원에서 5만 6천 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고 그쵸. 지금 단기적으로 한 6만 원까지는 5만 8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자리가 약간 우리 증시가 약간 뭔가 확실하게 확신이 없어요. 상승 요인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더 내려갈 예, 것 같진 뭐, 않고. 그래서 약간 지금은 관망을 좀 하셨다가 한 5만 원 초반 정도, 5만 2천 원 정도 온다면 네.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5만 원 정도, 5만 원. 5만 원까지 이렇게 지수가 확 빠질 때 네. 종목을 매수하셔서 5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단기적으로 10% 파동 나오면 수익 보고 나오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포스코 그- 케미칼 차트 봤고요. 네. 또, 그리고 네. 또 제가 종목을 하나 가져온 거는 네. 원익 머트리얼즈입니다. 네, 이 종목을 왜 또 주의 깊게 예, 보시나요? 어떻게 보냐면 이제 낸드 가동률, 삼성에서 낸드 가동률을 이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5세대 V 낸드 양산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산화에 대한 수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 소재로 이제 국산화 수혜주로 이렇게 얽혀 있고요. 네네. 지금 현재 SSD 시장 침투 상승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요. 네. 아이폰을 포함해서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낸드 탑재량이 64에서 256기가에서 128기가에서 1테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낸드 고정 가격 역시 뭐 3분기 중에 또 상승 전환될 전망이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원익 머티리얼즈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삼성이 낸드 가동률을 높이면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5세대 뭐 V낸드의 신규 가스를 공급해서 실적이 아직 탄력성으로 커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매출액의 90%가 반도체고요. 네. 이 점이 이제 가장 크네요. 예, 가장 크죠. 그리고 네. 또 삼성전자의 매출 기여도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8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분기 턴어라운드 하고 난 뒤에 2020년에 영업이익이 만약 턴어라운드가 된다면은 네. 내년에 영업이익이 뭐 500억 원에 가까이 네.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망이 나왔군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유심히 받는 부분입니다. 네네. 예. 자, 원익 머티리얼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잠깐 그러면 네. 원익 머티리얼즈 차트 한번 보실까요? 볼까요?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네, 지금 2만 원이 바닥이에요. 2만 원 네.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2만 원 바닥에서 2만 4천 원 거의 20% 정도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 종목도 나쁘진 않은데요. 저는 네. 좀 약간 시청자 여러분께는 약간 보수적인 접근을 하셔라고 그러면 말씀드리고 지금 싶어요. 만약에 미보유자께서는 예, 미 좀- 보유자분께서는 한 2만 2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쯤 차라리 시장이 한번 바닥을 좀 봤을 때. 하락세로 보일 때 그럴 어. 때 이 종목을 뭐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에 매수를 하셨다가 네. 수익을 보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분할 매수 그쵸. 분할 매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2만 2천 원에 100%를 다 잡으시는 건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예, 절대 안 네네. 돼요. 그래서 2만 2천 원쯤에 물량을 뭐 한 30% 잡으시고 좀 내려오면은 또 40% 잡으시고 또 30% 잡으시고 네. 이렇게 여러 번 잡으시는 게 좋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원익 머티리얼즈 차트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좀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과 종목들까지 함께 좀 분석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유진 전문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는 날이죠. 바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먼저 좀 살펴볼게요. 시장 어떤가요? 네, 뭐 요즘 시장 보시면 다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실 네, 것 같아요. 재미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시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예, 일단 잠깐 차트 보시면서 말씀 잠깐 설명 잠깐 드리죠. 네.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시장은 싸다. 그렇죠. 예, 빠지긴 어렵다. 예, 그런데 예, 더불어서 오르기도 쉽지 맞아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국내 이슈와 해외 이슈는 좀 많이 달라요. 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우리 시장도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일단 국내의 상황을 보기 전에 해외 쪽에 있는 상황을 잠깐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네. 시장 상황이 왜 이런 양상을 보이는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미국은 어닝 시즌이에요. 어닝 시즌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은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예상보다 현재 실적이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업들 실적 상황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현재 S&P 500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상방에서 거의 꺾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보통 이제 시장에서 이런 조정들은 늘 있는 조정들이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최근에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뚫리는 양상이 없는 양상인데 최근에 이제 재밌는 양상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양상을 네.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양상이고 전일에도 많이 올랐었죠. 예, 이러한 양상들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과 이슈가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고 소진이 랜드 쪽에서 빨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쪽에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밴드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네. 이 이슈는 결과적으로 현재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영역인 전기전자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풀려갈 여지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네. 예, 그러한 양상은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차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과 달리 악재가 좀 많이 껴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가 들어온 상황에서 우려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꺾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뚫고 올라가느냐? 최근에 이제 시원한 흐름은 반도체 아니에요. 예, 수출 상황도 썩 좋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늘 이러한 우려감 속에서 또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반기 쪽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국내 시장의 그러면 현황은 어떠냐? 불안불안하죠. 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 하나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의 자금은 어디로 가냐면 확실한 데 들어가는 거죠. 확실한 데 들어가고 확실하지 않은 쪽에서는 자금이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현재 국내도 금리도 인하해서 유동성 장세가 오긴 할 텐데 쉽게 돈을 투여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지금 상승 시그널로 코스피는 돌려고 해요. 오늘 특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눌려 있었던 부분 뚫고 이제 이탈을 하려고는 하는데 현재 시장 자체는 대형주 장세라는 거죠. 즉 아까 전에 보셨듯이 시장이 오른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쵸. 일부 대형주로 자금을 끌어올리는 양상인데 그러면 지금 코스피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상승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자금 투여도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코스닥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자, 코스닥 쪽 양상을 잠깐 보게 되면 네. 자, 코스닥은 현재 오늘도 약간 코스피보다는 약세죠.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코스피에 앞서서 밴드 구간 이탈한 거와는 상반되는 양상이에요. 네. 힘이 좀 약합니다. 뭐 여기서도 지금 현재 매수 시그널은 나와 있긴 하지만 현재 상승 시그널은 있지만 아직 약하다라고 하는 것.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은 일부 종목의 개별주 장세 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세만 지수만 이끄는 장세고 전체적인 포트는 그닥 지금 현재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장세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 양상들을 일단 파악을 하고 이제 딥싱크 쪽으로 잠깐 넘어오게 되면 네. 딥싱크 쪽의 최근의 양상도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장에선 몇 개의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요 구간들 최근에 있었던 6월 달과 7월 초 구간이 그러해요. 예, 그러다 보니 현재 전체적인 시장보다 스마트 모멘텀은 현재 약간 상황은 좀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자, 시장 자체가 현재 눌려서 더 이상 빠지지 못하면 일부 종목들은 중간중간 반등을 이제 주는 장세가 오게 되죠. 네네. 우리가 흔히 개별주 장세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장세가 최근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최근에 양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7월 중순 이후로 보면 시장보다 이제 스마트 모멘텀이 업비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앞서서도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어려운 국면이 있을 때, 자, 이 구간에서 시장은 하방 국면을 그렸어요. 시장의 수익률이 좋지 않았지만 스마트 모멘텀은 치고 올라갔죠. 네. 이때가 대표적인 개별주 장세 그쵸. 였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시세 장세가 시장을 버틴 반면에 개별 종목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지나고 최근에 다시 좀 전에 보셨겠지만 최근 이제 며칠 안 됩니다. 네. 7월 중순으로 오면서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다 보니 개별주 장세가 서서히 돌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신호를 좀 보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 이젠 뭐 하방 사이드보다는 상방 쪽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종목 중에 모멘텀이 있는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겠네. 예, 이런 쪽에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보는 반면에 이제 얼리버드 양상을 잠깐 보시죠. 자, 얼리버드 양상이 최근까지 여기 보시면 이 종목들도 약간 추세를 탑니다. 자, 스마트 모멘텀보다 좋았던 시점이 6월 20일이에요. 네. 그리고 뭐 시장하고도 보다 좋았습니다. 또 얼리 모멘텀 한동안은. 네. 그리고 그것 자체가 7월 중순까지는 얼리 버드가 좋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가니까 위험하죠. 그쵸. 위험하니까 이제 올라갔던 거는 빠르게 차익 실현 나오고 하방 쪽에서 좀 싸지만 어닝 이슈라든가 펀더멘탈이 안정적인 종목들이 우세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런 반면에 최근에 이제 더 이상 하락 국면보다는 이제는 조금 반등 쪽에 이슈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슈 쪽에 스마트 모멘텀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다. 네. 그렇다고 격차가 크진 않아요. 격차가 크진 않지만 약간 시장이 양상이 바뀌었다. 이 이슈는 하방 쪽의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되는 분위기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시장에 나올 건 대부분 나왔어요. 네. 이제 시장은 좀 오를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터지는 게 별로 없다 보니 발생하는 이슈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개별 종목들은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지금 현재 쇼커버 쪽의 이슈는 잠깐 보면 쇼커버는 그 중간 정도 약간 색깔이 지금 쇼커버 장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쪽을 투자와 연결시키기에는 현재 약간 뭐 공매도 이슈는 조금 열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프로 쪽의 양상을 보게 되면 프로 쪽도 지금 아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프로 쪽 이슈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체가 뚜렷한 매수 특징을 못 가지고 있어요. 즉 주체들이 빠른 매매, 즉 빠른 손바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짧게 먹고 짧게 나옵니다. 즉 이 시장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들도 긴 매매를 하지 않는다.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약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조금 짧게 잡고 가시는 필요가 있다. 한번 잡고 무턱대고 기다리기도 만만치 않은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시장 변동 상황이 현재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 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방은 어느 정도 이제 두터워졌어요. 이제 상방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 일들이 현재 시장에선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쪽에 약간 포커싱을 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은 장기적인 것보단 단기적 대응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살짝 해주셨는데요. 시장 상황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예, 이번에는 보면 재밌는 특징들이 좀 보여요. 그래요? 뭐가 보이냐면 네. 스마트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의 랭킹이 갑자기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네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도 이 9일 제지를 잠깐 보죠. 네. 자, 9일 제지 양상을 보면 요거는 이제 18일자에 잡았어요. 네. 이 9일 제지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그런데 밑에 있는 KMW라든가 유비커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눌림목 기간이 길었어요. 아, 길었다. 예, 눌림목 기간이 길었고 일부 종목에서는 다시 차별적으로
그런데 그 눌림목이 크진 않았거든요. 네. 수렴 기간이 끝나는 종목들에서 다시 한번 발산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일부 보인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 들어간 종목들이 10%대예요. 앞서서 우리가 60일 과거의 기간을 보면 60일 기간을 잠깐 보죠. 네. 뭐 많게는 뭐 20일 동안 100% 나는 종목도 잡혔었고 대부분을 보면은 뭐 한 3, 40%는 그래도 20일 동안에 올라갔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상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종목이 빠르게 확장을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많이 오르면 얻어맞고 오르면 얻어맞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보면 이제 국일제지 최근에 이제 잠잠했던 종목이지만 최근에 이제 학술 뭐 세계적인 학술에서 또 두각을 또 나타냈었죠. 네네. 예, 굉장히 그래핀, 국일제지의 국일 그래핀에 또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그게 이슈가 돼서 또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지탱될지는 모르죠. 또 봐야 된다는 네. 거죠. 밑에 있는 이제 ENF 테크놀로지와 솔브레인은 일본 수출 규제로 올랐던 종목들이죠. 맞아요.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네. 근데 이 종목들 보면 올랐다 꺾인다는 거죠. 밑에 있는 솔브레인 케이스를 봐도 지금 올랐다 지금 주춤하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더 뻗지를 못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재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급들이 모이고 관심들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국일제재가 현재 상방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하방에 지금 보게 되면 ENF 테크놀로지와 솔브레인은 밑에 있는 K스택까지 연결을 하고 네. SKC까지 연결을 했을 때 현재 시장의 모멘텀은 일본 수출 규제 이슈는 아직도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런 재료 소재와 관련돼서는 아직 완벽하게 확정된 바는 없어요. 네네.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소재는 그쵸, 사실. 그게 뭐 단기간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워낙 이제 살 종목이 없다 보니 이제 수급이 붙는 수급 장세들 개별 종목 장세에서 튀었던 종목들인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테마가 아직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 여기서 모멘텀 힌트를 보실 수가 있죠. 그쵸. 이 밑을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KMW와 유비쿼스 홀딩스 같은 이슈입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5G와 관련된 맞아요. 이슈이죠. 5G는 한동안 그 일본 소재 쪽 관련된 이슈로 자리를 내어줬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워낙 하반기 쪽의 실적 모멘텀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투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5G 쪽도 어느 정도 눌림목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쵸. 예, 그런 힌트도 좀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NHN 한국사회결제, PG와 관련된 이슈가 네. 있고 약간 뭐 대선 테마와 관련된 남선 알루미늄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이 지금은 현재 반응을 하고 있으니 시장의 모멘텀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또 재밌는 거는 밑에 있는 수익은 그래도 얼리버드가 현재까지는 아직 좋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이렇듯이 아직까지 저평가 이슈가 있는 쪽은 안정적이고 하지만 이제는 약간 모멘텀이 살아나는 시점으로 약간 시장 질이 변하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자, 일단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주도 세력이 어디로 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워낙 불안한 장이기도 하고 결국 수급의 이슈가 현재 시장을 받치고 있다는 측면 잘 보셔야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시장 상황은 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쵸. 자, 지금 상황은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네. 현재 계속 코스피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요. 그렇네요. 자, 코스닥 쪽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앞서서도 제가 대형주와 일부 종목으로 자금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지금 현재 이 시장은 대형주 쪽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체력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모으시는 쪽으로 지금 돈을 넣어두는 겁니다. 네. 반면에 체력이 약하고 이슈가 돼도 굉장히 단발성으로 끝나는 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매매가 진행이 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당분간 소강 상태는 진행이 되겠지만 시장은 당분간은 안정성은 유지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은 모멘텀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평가 요인 등을 고려한 펀더멘탈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챙기셔야 대응이 가능한 장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 이야기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성연구원님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코스닥의 신용공여 잔고가 좀 늘어난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무리한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을 점검을 하고 재구성해보는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